안녕하세요, K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 배고픔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에 지게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배고픔에 대해서 더 잘 알수록 배고픔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고픔은 단순히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배고픔은 단순히 먹는 양이 적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배고픔은 생리적인 면에서 볼 때 진짜 배고픔이 있고요. 또 심리적인 면에서의 가짜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배고픔, 가짜 배고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 건데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봐요. 배고픔은 사실 어느 정도는 학습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너무 맞지 않나요? 학습된 현상. 생각해보면 이 책에서는 스테이크 냄새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좀 삼겹살을 생각해 보자고요. 삼겹살을 굽는 냄새가 납니다. 후각적으로 자극하죠? 사실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어도 후각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는 금세 배고파지지요. 또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자극을 받거든요. 눈으로 봤을 뿐인데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또 지글지글 굽는 소리, 그런 청각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금세 배고파지지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시각적, 후각적, 청각적 그런 감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훈련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이러한 것이 바로 자극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극의 힘은 실제로 실험으로 입증되었죠. 대표적으로 파블로프의 개 실험, 여기에서 입증되었는데요. 1890년대 러시아 과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개의 타액 분비를 연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들은 음식을 보고 먹고 싶어지면 침이 분비되는데요. 이는 훈련 없이도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근데 실험 조교들이 개들에게 반복적으로 먹이를 주니까 개들은 곧 실험실 가운과 먹이를 연관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개들이 먹이를 봐야지만이 침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실험실 가운을 입은 사람만 봐도 식욕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침이 분비됐던 거예요. 보통은 사실 실험실 가운 입은 사람 봤다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진 않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개들은 실험실 가운과 먹이를 연관짓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반복되면서 학습된 거죠. 그래서 개들의 마음속에는 실험실 가운과 먹이가 한 쌍으로 연결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성만 가지고도 우리는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이를 받기 때문이 아니죠. 그것과 연관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생리적인 배고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심리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배고픔인 거죠. 그 연결성, 연상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화관을 가면 우리가 뭐 먹죠? 팝콘, 달콤 음료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우리가 영화관을 가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먹게 되죠.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그런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도 우리는 뭔가 먹으려고 하잖아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를 마신다거나 치맥이라던가 또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다양한 배달 음식들을 함께 연결지어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조건 반응인 거예요. 다시 말해 조건화된 배고픔이거든요. 바로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조건화된 배고픔. 이렇게 조건화된 배고픔은 그 가능성이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연결짓기 시작하면 이거 보면은 이게 떠오르고 또 이거를 보면은 이것이 먹고 싶고 이것이 마시고 싶고 그런 감정이 바로 불러일으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극의 힘, 또 조건화된 배고픔들을 통해서 그것만으로도 타액, 췌장액 분비, 인슐린 생산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기대와 상상만으로도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의 문화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 가정마다의 문화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도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어떤 것들이 연관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항상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 감정, 그 심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먹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화된 배고픔은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자극의 힘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령 아침 몇 시만 되면은 배고픔이 밀려오는 것, 그 시간만 되면은 꼭 먹어야 되는 것, 또는 삼시세끼를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시간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리적으로 실제로 배고프다라고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심리적,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에 더 배고픔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 또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을 할 때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진짜 배고픈 생리적인 배고픔보다 조건화된 배고픔인 심리적인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픔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행복할 때도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죠. 우리가 슬플 때도 뭔가를 먹게 되고요. 지루해서도 먹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심풀이 땅콩 이런 말처럼 우리는 지루할 때 막 온갖 것을 다 뒤지게 되잖아요. 군것질거리, 주전부리 이런 것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루할 때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또는 스트레스 받을 때, 또는 외로울 때, 그리고 TV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또 뭔가를 축하할 때, 또 명절 때는 당연히 먹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감정들과 함께 먹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 단 거 먹으면 짠 거 먹고 싶고, 짠 거 먹으면 단 거 먹고 싶고, 단짠단짠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시원하게 내려줄 탄산음료를 무조건 마셔야 된다던가, 콜라에 중독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뭔가 입이 심심해서 달달한 게 땡긴다든가.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때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배고픔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심리적인 것에서 시작된다, 감정에서 시작된다, 이런 것들이 다 맞는 얘기잖아요. 감각적인 자극의 힘에 의해서, 연결성, 어떤 연상작용에 의해서, 시간적인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또 다양한 감정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정말 배고픔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배고픔은 위가 비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신호라기보다는 뇌와 감각에 의해서 나오는 신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배고픔은 호르몬의 신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단식의 가장 큰 장애물이 생리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는 심리적인 것이라면 다이어트, 단식의 가장 큰 전략은 심리적인 것을 극복하면 되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에서 다 벗어나야 되는 거죠. 냉장고에 맛있는 것들을 다 가득 채워놓고 달달한 것들을 다 가득 채워놓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력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심리적인 것, 시각적, 청각적, 눈에 보이면 있는 것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를 할 때도 환경 설정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딱 어떤 시간에 어느 만큼의 양을 무조건 하는 것으로 환경 설정을 딱 해야 되거든요. 자신한테 맞게. 운동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근데 다이어트에 있어서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극들을 피하면 호르몬 신호를 피하는데 도움되는 거죠. 이런 모든 조건화된 자극들을 파악해야 돼요. 나라마다도 다르고 가정마다도 다르고 개인마다도 다르잖아요. 자신이 어떤 시간대만 되면 또 누구를 만났다 하면 또는 뭔가를 보면, 뭔가를 들으면 그런 모든 조건화된 자극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기록해보고 그것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다 없애는 환경을 설정하는 거죠. 저도 아이가 어릴 때 영어 강사를 할 때 제가 좀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근데 그것을 또 완전히 쫙 뺀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조건화된 자극 이런 용어들은 잘 몰랐지만 나한테 가장 큰 적이 무엇이었나. 바로 제가 영어 강사였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죠. 또 남편도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혼자서는 잘 극복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뭔가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든가 뭐 치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야식거리를 찾는다? 그럼 너무 배고파니까 좀 차려주다 보면 저도 같이 손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원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쪘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진지하게 살을 빼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정말 피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남편이 오기 전에 일찍 잠들어 버렸어요. 아예 안 보겠다라는 의지죠. 아예 안 보겠다라는 결심이고요. 그래서 그냥 일찍 잠들었고 그러니까 잠도 더 충분하게 잘 수 있었고 저녁에 내 의지의 야식이 아니라 남편이 먹으니까 같이 먹게 되는 또는 아까워서 같이 먹게 되는 그런 환경을 완전히 없애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전 생각 안 나거든요. 그리고 잘 지키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까워서도 먹게 되고 그것이 나의 강력한 적이었고 그것이 나의 강력한 장애물이었구나. 그것을 파악하면서 저는 그 환경을 완전히 없애버렸던 거죠. 그 유혹의 환경을. 그렇게 해서 그때 완전히 성공했던 그런 다이어트 추억이 있는데 저도 이거를 보니까 조건화된 배고픔. 그래 어떤 것들이 있었지? 다시 생각을 하면서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다 치워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나의 강력한 적이었나? 어떤 게 나를 살을 찌게 했나? 어떤 게 나를 유혹으로 확 이끌어버리나?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극복해야 됩니까? 이런 조건화된 배고픔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배고픔, 그 연결성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덜 해로운 습관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입이 심심하면 찾게 되는 주전부리,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물이라든가 차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허전한 느낌을 달래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적인 순간을 극복하는 거예요. 덜 해로운 습관으로 대체해서. 세 번째는 모든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환경을 재설정하는 거죠.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시간적, 감정적 그런 모든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을 올바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영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목적과 목표에 따라 환경 설정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과정과 성과가. 그리고 네 번째는 바쁘게 지내는 겁니다. 어떤 업무들을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이런 자극들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다른 취미를 만들어 간다거나 뭔가 먹고 싶을 때마다 걷기를 한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잠을 자버린다거나 다른 대체할 만한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에 막 몰두하고 있다. 아이들은 뭐 게임을 막 하고 있다. 또 뭔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갈 때 우리는 그때 사실 배고픈 것도 까먹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심리적인 것에 좌우되는 게 맞다니까요. 어떤 자극에 의한 호르몬의 신호를 받는 거예요. 이 간헐적 단식을 더 즐기고 2배로 활용하려면 생산적인 일에 바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것, why, how, what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공부를 해가면서 하면 저의 뇌도 더 기쁘게 받아들이고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성과도 더 좋았고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도 그랬거든요. 영어 공부법 그리고 제 자신을 계속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 또 그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 또 더 즐겁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다 계속 채워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작정 집중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가장 좋은 건 책에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책들을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더 넓혀갈 수가 있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